다음은 마지막 국제 소식으로 뭐 하나 끼워 넣는데요. 간만에 좀 먼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국제정치 평론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많이 활용을 해야죠. 우리 좀 쉬고 네.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의 고견을 들어보시는 쿠바. 네, 쿠바가 네.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미겔 디아스 카넬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이 사람도 카스트로 사상 내지는 정치 노선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네. 좀 설명을 근데 해주세요. 네. 쿠바가 예를 네. 들어서 쿠바가 정말 쿠바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벌어질 정도로 독재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원래 사회주의 국가를 원래 사회주의 설명하잖아요. 국가예요. 네. 원래 사회주의 국가인데 지금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이렇게 조그만한 배를 타고 쿠바 섬에 착륙을 해가지고 딱 상륙을 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몰아냈다라고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는 그 자신들이 상륙한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민들을 말 그대로 설득해 나간 거예요.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 혁명을 일으켜서 미국을 쫓아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혁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사실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한 이후, 그러니까 동생이 있죠. 그거.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여기서 최고 실권자는 누구냐면 공산당 총석인데, 이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에 사망하거든요. 근데 2011년 자기가 이제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생이 공산당 총서기를 이렇게 이어받아요. 근데 이 라울 카스트로도 사실 그 혁명이 일어날 때 같이 군인으로 참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 세대가 굳건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가 지금 미겔 디아스 카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공산당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오른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쿠바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살짝 정치 체제를 최근에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직을 처음 한 사람이 디아스 카넬이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했다, 이거는 1960년생이거든요. 혁명 이후 세대잖아요. 혁명 이후 세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사상 체계 자체는 카스트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요, 카스트로가 이제 형제들까지는 알겠는데 네. 주변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네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동네 친구 했다든지 친척들 아니요, 모았다든지 아니요. 혈통주의 했다든지 아,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쿠바는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친인척 비리나 또는 백두 혈통 이런 거 안 했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쿠바는 네. 혁명 세대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도 내가 그 혁명에 참여했어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내각이라든지 행정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어떤 독재, 밖에서 보는 미국이 막 욕하는 폐쇄된 사회 같으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쭉 지켜야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 자유롭게 서방 언론들하고 또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 쿠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상적으로 어떻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되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최고 권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총서기가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아직 남아 있는 카스트로 시대의 옛날 관료들, 네. 이게 이걸 뭐야? 아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물러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교체가 되고 근데 있었어요. 이게 갈등 없이 그게 잘 교체가 되는 네. 과정인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권력의 승계가? 왜냐하면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도 못하는 건데 이거.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거 시스템 자체가 부를 그런 식으로 축적할 수가 없는 해먹은 시스템이에요. 게 없는 거야? 해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없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해먹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면 오히려 쿠바 내에서 지금 빈부격차는 어떻게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처음에 체게바라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하면서 처음에 피델 카스트로가 두 번, 이제 몇 년 텀을 두고 두 번 자국민들한테 이 혁명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도 좋다라고 그렇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 배짱 부린 거야. 네. 야, 우리 혁명 정부 싫으면 이민 가. 미국 가? 우리 뭐 싫다는 이거. 사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이른바 반대파 세력을 내보내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남은 지지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네. 나는 그냥 카스트로 정부를 그냥 지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그때 나간 내부 사람. 융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 문제는 나간 너무 많이 나갔지. 많이 나갔죠. 근데 그때 나간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그 당시 미국과 결탁해가지고 기득권, 그러니까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왜 혁명 정부가 다 국유화 시킨다고 하니까 보세요. 없는 서민들은 어차피 국유화되면 그 전에 비싸게 그렇지. 세금 좋아. 들고. 비싸게 쓰던 걸 이제 국유화되면 싸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서민들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돈 막 끌고 모으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사반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다 간 거죠.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어떻게?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싸들고 미국 갔어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다? 쿠바의 바로 위쪽에 있는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신 곳. 그래서 거기에 리틀 아바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의 도시 그 수도가 아바나잖아요. 플로리다에 리틀 아바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건너간 쿠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쿠바인들이 어쨌든 부자들이 건너갔단 말이죠. 그걸 기반으로 거기서 나름 다 일가를 이뤘어요. 일가를 이루면서 자, 그럼 지금 쿠바의 관광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그때 간 친척들이 그 돈을 보내줘가지고 나름 여기 내에서 이걸 가지고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외부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그렇지. 옛날 이제 조선족 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번 돈 송금해갖고 보내고 지금 이거. 동북의 어떤 경제권을 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 당시 이민 나갔던 사람들이 보낸 돈들로 돈으로? 그 천책 그 달러로? 사람들이 경제 재건을 한 거네. 네.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냐면 그렇게 미국에 간 친척이 있는 쪽과 전혀 없는 쪽. 그때 나간 친척들은 사실 쿠바 입장에서는 매국노인데. 그렇죠. 그렇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돈이 지금 쿠바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원동력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들은 사실 관광업을 통해서 그들만이 사실 관광업에 종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돈 없는 사람들은 하기 힘드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쿠바가 그 민간 관광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주는 돈, 그러니까 달러죠. 그러니까 네. 공공시설에서 쿠바가 운영하는 거는 달러 대 달러 환율을 그대로 받고요. 그러니까 이중화폐 제도로 네, 이중화폐 제도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쿠바 안에서 쓰는 민간화폐 제도를 받으면 이게 10배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호텔에 가면 10만 원에 자는데 민박집에 가면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10,000원에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제 돈을 처음에 2,000불밖에 뭐 안 바꿔준다고 돼 있는데 막상 달러 갖고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지. 암달러를 통해 갖고 또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이나 공공 숙박업소는 진짜 모르는 애들이 와서 눈탱이 맞는 거고. 그렇지. 왜냐하면 어. 진짜 그 국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하니까. 근데 진짜 이제 좀 아는 애들은 들어가서 나 돈 500달러밖에 안 갖고 왔어요 하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불 꺼내가지고 바꾸면 만불어치 쓰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 네, 그래서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예, 쿠바 국민들의 90% 정도는 공무원이에요. 다만. 사회주의자다. 예, 사회주의인데, 다만 월급이 많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 오전에 공무원 하다가요. 네. 오후 되면 택시 운전도 하고요. 그렇죠. 저녁 되면 관광업에 카페도 종사하시는 하시고요. 거죠. 민박하시고. 예. 민박하시고요. 집에서 민박도 하시고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중으로 돈을 버시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까지도 돈 벌지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안 하고 그다음에 워낙 좋거든. 예. 10시에 출근해도 뭐라는 놈도 없고 1시에 퇴근해도 체크하는 놈도 없고. 좋은 건가? 뭐 좋긴 아니 뭐 월급 그냥 15만 원 주면서 그렇게까지 통제할 이유도 없다는. 그리고 막상 나가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절대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쿠바 사람들은 나름 그게 쿠바의 사회 분위기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육, 의료 다 공짜잖아요. 물론 질적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는 쿠바에서 뭐다? 공무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의대 공부는 공짜야. 그러니까 쿠바에서 의사가 되면 월급 500만 원 받고 외국에 나가서 일해서 400만 원 국가에 국가에다가 바치고. 바치고 자기는 100만 원 벌고 그래도 30만 원 버는 그 공무원 하는 친구보다는 3배는 더 버는 거 뭐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쿠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열려 있다는 거야. 너 의사 되고 싶어? 해. 공짜야. 다 공짜야. 근데 그 쿠바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저는 사실 다양하게 여러분이 정보를 이렇게 입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쿠바라는 나라가 참 여러모로 신기한 나라예요. 중남미 지역에 가장 큰 의과대학을 쿠바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남미 지역에 누구라도 와서 의사 교육 시켜줘요. 단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공짜로 의료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중남미인들을 상대로 무료 의료 봉사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의무사항인 거예요. 의무사항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돈 없으면 의대 못 가요. 그 의대 학비 감당 못 해요. 의대 다니면서 내가 등록금을 본다 있을 수 없어요. 예과 때나 그거 가능하지. 본과 올라가면은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럼 우리는 돈 없으면 의사 못 돼요. 그럼 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현상 하에서 어떤 새 세대가 들어왔으니까 네. 쿠바는 미국이랑 화해를 하고 네. 경제 제재를 풀어가면서 뭔가 다른 노선을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쿠바의 결정이 아니고요. 민주당 정부의 결정이죠. 미국 자, 민주당?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행정부 막바지에 쿠바하고 국교 정상화 했어요. 그거는 예, 했잖아요. 오바마가 쿠바 오바마가 가가지고 했나? 사진 찍었어요. 그거를 그거를 트럼프가 다 막은 엎어놓은 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부 바이든이니까 들어섰죠. 가능성이 있네. 그렇습니다. 다시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쿠바도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 내부적으로 많이 개방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류준열하고 이재훈이 갔던 트래블러를 보면은 거기서는 이 와이파이 카드를 사야 되고 인터넷 굉장히 느리고 이런 게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 많이 풀렸어요. 쿠바 많이 풀렸고 쿠바 내에도 사실 젊은 친구들이 SNS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변화를 당연히 이 친구들도 요구를 하겠죠. 우리나라는 뭔가 이런 게 불편한데, 이런 건 좀 불만인데, 이런 요구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쿠바 정부가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막는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쿠바 사회 자체가 그런 분위기 아니어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디게나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쿠바 방식대로 계속 풀려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기 때문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는 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 됐거나 쿠바가 뭐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을 꾸준히 지키면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서 사회주의를 그렇죠. 실현하고 있는 국가고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구의 유럽의 어떤 그 복지 국가들도 복지 국가들. 뭐 쿠바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긴 좀 개방성이 있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받는 거고 쿠바는 미국이 그렇게 억누르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모르겠죠. 좀 살아남았지. 가난해도 그냥 살아남겠지라고 가고 있는 건데 네. 어찌 됐거나 새로운 쿠바의 정치적 선택이 쿠바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 장단점이 많은 다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체제나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장점만 있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단점이 있고 저는 사회주의 체제도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철저한 자본주의 시각으로 쿠바를 본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살지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수도 있어요. 네, 방금 댓글을 보니까 뭐 정경심 교수 그 판사직을 휴가로 던진 분은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왜 우리 편이라고 찍히는 사람이 이게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그분이 휴가를 내고 판정을 다른 사람 배정받도록 하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압력과 주변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정말 독자적으로 자기 판정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거니까 뭐 저희가 진영 관련해서 진영 논리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싸움 붙이라는 거 아니고요. 네. 뭐 갑자기 또 뭐 동작구 이수진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 오세훈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멘트를 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판사거나 뭐 법조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본인의 정치 노선에 있어서 어떻게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초선이잖아. 민주당 안에서 초재선들이 다 후견인들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일종의 혼란 상황의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당대표 들어서고 원내대표 변경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뭐 지금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게 끝난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민주당 포기할 거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간자들 내지는 저쪽 애들이 원한다는 거죠. 100% 간자들이죠. 네. 예. 100% 자, 간자. 오늘